네, 지방선거 D-36일입니다. 취재 편의점에서 지난주부터 연속 기획하고 있는 여론조사 관련된 특집입니다. 오늘 함께하실 두 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봉신 메타보이스 대표 그리고 뉴스타파 한상진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두 분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렇지만 두 분이 서로 방송하신 적은 아니, 저 오늘 처음 뵀습니다. 처음 뵀어요. 처음 오, 예. 그렇구나. 그러면 어디서 유튜브에서만 주로? 보- 유튜브에서 네. 우리 예. 그 김봉신 대표는 예, 마찬가지입니다. 국정조사장에서 곳곳에서 뵈긴 했는데 예. 이렇게 가까이서 뵌 건 처음인데요. 네, 저도. 그래요. 예, 저희 취재 편의점에서 좋은 인연 맺어 네. 이어가기를 바랍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 하기 전에 저희 광고 소개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하나씩 광고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이 곧 다가와요. 이 노동절을 시작으로 네. 해서 어린이날, 어버이날 쭉 있는데요. 오늘은 저희가 어버이날 선물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자, 부모님 선물. 겉만 화려한 포장에 속으셨습니까? 이게 도발적이네요. 예. 자, 이제 본질로 승부하시기 바랍니다. 신라 면세점에서 보셨던 프리미엄 산삼 비책진 더 블랙이 취재 편의점 구독자만을 위한 비밀 가격으로 찾아왔습니다. 이 제품은 단순 인삼이 아닙니다. 100년 된 천종 산삼의 DNA와 99% 일치하는 산삼 배양근을 엄선해서 담았습니다. 고품격 패키지 그대로 과도한 포장 거품은 걷어냈고요. 오직 성분과 파격적인 가격 혜택에만 집중을 했습니다. 본사 판매가가요 22만 8천 원이고요. 면세점 판매가가 17만 8천 원입니다. 오늘 하루 취재 편의점 단독 특가 200개 한정입니다. 지금 딴 생각하세요? 200개 한정. 예. 자, 200분밖에 못 써요. 200분만 딱 16만 9천 원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본사 판매가는 22만 8천 원이고 면세점에서는 17만 8천 원에 파는데 오늘 하루만 취재 편의점에서 단독 특가로 200개 한정 16만 9천 원에 모시겠습니다. 오늘 주문건까지 어버이날 전 배송이 가능하니까요. 비공개 할인 링크를 지금 바로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께 100년 산삼의 기운을 그대로 선물하실 마지막 기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야 되겠는데? 제가 귀가 얇아서 이런 거 보면 자꾸 사는데. 이거 바로 사셔야 돼요. 네, 이렇게 쌀 때 부모님들 선물 준비하셨어요? 어버이날? 네, 하겠습니다. 준비. 예, 이거 사야 될 것 같아. 알겠습니다. 바로 사는 걸로. 예, 바로 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소개해드릴 광고는 매주 화요일 저희가 찾아뵙고 있는 광고입니다. 글루타셀 스프레이 광고입니다. 기온이 오르면서 일교차가 커지는 환절기가 되면 유난히 피부가 건조해지면서 가려워하시는 분들이 꽤 많다고 합니다. 피부가 민감해져서 건조해지면 적절한 실내 습도 조절하시거나 수분 섭취 자주 해주시는 게 좋은데요. 그래도 습관처럼 긁고 계시다면 글루타셀 스프레이로 긁지 않도록 해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글루타셀은 순한 화장품 성분이기 때문에 누구나 부담 없이 사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평소 가려워하시는 어르신들은 물론이고요. 긁어대며 보채는 아이들이나 약을 사용하기 곤란한 임산부들까지 안심하시고 꾸준히 사용하실 수 있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긁고 계시다면 긁지 마시고 과학적으로 개발된 글루타셀을 뿌려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루타셀은 전국에 있는 글루타셀 취급 약국이나 인터넷에서 구입하실 수 있고요. 재구매 고객들이 많아서 45ml 증정 이벤트는 계속된다고 합니다. 지금 유튜브 더보기 및 고정 댓글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검색창에 글루타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은 처음 오셨기 때문에 이거 막 뿌리고 이래야 되는데 안 뿌리네. 다음 주에는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윤석열 정권 때 있었던 정치 사건들 조작 기소 국정조사 특위 마지막 종합 국정조사를 하는 종합청문하는 날이에요. 저희 현장에 지금 취재 편의점 카메라가 나가 있는데 그동안 단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던 김성태 쌍방울 회장을 저희 취재 편의점 카메라가 포착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로 저 장면인데요. 원래 우리 한상진 기자 같이 앉을 뻔했죠. 네, 그렇죠. 네. 저분은 대부분의 사건에 지금 나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예.
예. 그리고 처음 오늘 나와서 회의장 안에 지금 모습을 드러낸 상황인데 지금 저렇게 보니까 어떻습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풍채가 좋으신 분이네. 그죠? 그러게 말이에요. 예. 네. 자, 오늘 종합 그 청문회가 열리는데요. 다른 거 다 떠나서 이번 국정조사를 안 했으면 어떻게 할 뻔했을까 싶을 정도로 네. 굉장히 새로운 사실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하나하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일단 우리 국조특위 증인으로 출석했던 참고인. 한상진 네, 참고인. 예, 예. 기자는 참고인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구나. 참고인으로 출석했던 입장에서 볼 때 어떠셨습니까? 지금 김성태 회장이 좀 와서 그 네. 복도에 앉아 있는 모습인 것 같네요. 네, 그러네요. 예, 조경식 회장이네요. 저 네, 사람은. 조영식 부회장도 저기 예, 같이 와 있고. 예, 참 웃음이 네, 재밌는 장면입니다. 재밌는 장면입니다. 아니 사실은 제가 얼마 전에 이 자리에 나와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이 국정조사 청문회를 한다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크게 기대를 안 했었다고 제가 왜 그러냐면 어차피 재판이 시작이 된 사건들이고 그리고 상당 부분 재판이 이미 진행이 돼서 결과가 이미 좀 나온 것도 있는 사건들이라서 이걸 이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푸는 게 맞는지에 대한 좀 개인적인 고민이 좀 있었고 그래서 네. 그런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막상 해보니까 저 저런 장면을- 장면이요. 저런 장면. 그러니까 김성태 어쨌든 이 대장동 사건, 대북송금 사건 이런 것에 다 끼어서 예.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한 것으로 지금 전 국민이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저런 분의 얘기를 직접 들을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졌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얼마나 대한민국의 검찰이 허술하고 엉망진창으로 그리고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진짜 나쁜 짓들을 많이 한 것을 예. 전 국민이 알게 돼서 얼마나 다행인가 이런 예.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습니다. 저 장면 뉴스타파- 정말 재밌네요, 진짜. 네. 굉장히 저희 취재 편의점 네. 단독으로 촬영한 영상입니다. 네. 지금 김성태 쌍방울그룹 회장이 국조특위 아마 이제 그 국회 본청 4층 법사위 그 옆에 있는 복도에서 촬영한 복도에 있는 대기실 같아요. 복도가 예, 예. 약간 대기실처럼 예. 저렇게 의자들이 많이 이제 대개는 국정감사 할 때 저기 공무원들이 앉아 있는 맞아요. 자리인데 그 자리에 지금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마지막 종합 그 청문을 위해서 대기 중에 있고요. 앞서 보신 사람들은 그 쌍방울 관계자들인 것 같습니다. 뭐 이제 서류에 사인도 하고 네. 휴대폰도 보시고, 예. 저희 취재 편의점 카메라를 통해서 단독 포착한 김성태 쌍방울그룹 회장의 모습 여러분들 함께 보고 계십니다. 여기 잠깐 나오시면 좋겠네. 여기 좀 가까운데 네, 5분이면 가까운데. 오는데 예, 쌍방울 김성태 회장 잠깐 전화 모셔가지고 드릴까요? 전화 좀 해보세요. 금방 걸어오면 뭐 네. 성큼성큼 금방 오실 그러니까. 것 같은데 예. 지금 보면요 이번 국정조사에서 진술 회유 형량 거래 네. 그렇죠. 그다음에 연어 술 파티 허위 자백 유도 그리고 리호남 네. 리호남의 행방과 관련된 것 그리고 이제 국정원 자료들 전체 뭐 33개 가운데 13개인가요? 16개인가만 이렇게 취합 해서 가져갔다. 뭐 이런 등등의 이제 내용들이 이제 사실 새로 확인이 된 내용인 겁니다. 지금 저게 아마 회의에 들어가기 전 장면일 거예요. 오전 10시 17분 지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일찍 와서 대기하고 있던 네. 장면을 저희 취재 편의점 카메라가 단독으로 포착해서 지금 회의장으로 들어가는 장면까지 촬영을 하는 걸로 보입니다. 지금은 시작했을 거니까 10시에 좀 전에 시작을 지금, 했을 거기 때문에 좀 전에 촬영 엄청나게 크신 분이네요. 옆에 있는 분하고 비교를 하니까 네, 덩치가 굉장히 좋으세요. 그러니까요. 만난 적도 있으십니까? 저는 멀리서 한번 본 적이 있어요. 뭐 개인적으로는 만나본 적은 없고. 그렇군요. 예. 뭐 예전에 쌍방울 인수하고 막 이럴 때 네. 워낙에 유명했었던 분이니까 저분하고 이제 배상윤 네. KH그룹 회장하고. 회장하고. 저분이 사실은 지금도 진실 고백을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저렇게 나왔다는 것은 네. 뭔가 이유가 있는 거죠. 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뭔가 네. 이유가 있는 것이고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떤 발언을 할지 다른 거 다 떠나서 저 사람이 지금 그 나노스 주가 조작 100억대 맞아요. 실제로 네. 피해액은 4,500억 네. 규모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밝힐지도 상당히 귀추가 주목되는 이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국정조사를 총 네. 7개 사건에 대해서 하긴 했지만 뭐
다들 이게 경중을 따지기가 어려울 정도로 다들 중요한 사건이긴 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제일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사건은 역시 대장동 그리고 대북송금 사건 아니겠습니까? 뭐 네. 제 사건도 있지만 제 사건보다는 훨씬 더 주목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데 예. 특히나 그 대북송금 사건 같은 경우에는 국정원장이 리오남이 필리핀 없었다라는 거를 확인해주는 사실 이거는 검찰의 수사 결과 재판 결과를까지도 다 뒤집는 수 있는 굉장히 폭발력 있는 증언이었어 가지고 네. 사실 뭐 개인의 증언이 아니죠. 이건 국정원의 조사 결과니까요. 이게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사실은 공신력이 있는 음. 국가기관의 이제 발표였는데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지금까지 진행됐었던 모든 수사와 재판을 음. 다시 한번 되짚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네. 거고 그 중심 인물 아니겠습니까 저분이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예. 그 오늘 그 쌍방울 대북송금과 관련해서 검찰로부터 어떤 진술 회유 압박을 네. 받았는지에 대해서 양심 고백을 한다면 또 다른 차원에서 새로운 장이 또 한번 아, 열리는 그럼요. 이게 거다. 역사적인 엄청난- 날이 될 수도 예, 있어요, 오늘. 예,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른 거 다 떠나서 그동안 그 조작 기소 여러 가지 뭐 이렇게 하고 네. 봐줄게. 우리나라에는 플리바게닝이라는 제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네. 검찰에서 저런 방식으로 수사를 해서 엄한 사람에게 감옥을 보내려고 음. 했었다라는 것이 확인이 된다면 그 자체로도 굉장히 엄청난 충격을 주는 사건이 될 것 같다. 오늘 국정조사 특위가 상당히 귀추가 주목된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36일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얘기를 좀 하다가 또 그 국정조사 특위에서 소식이 새롭게 들어오면 또 여쭤보는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거부터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그 오늘 아침에 나온 조사인데 일단 재보선 그리고 이제 전국적으로 지금 대진표가 다 짜여져 있는 상황에서 영남 지역 상황이 제일 궁금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영남까지 만약에 더불어민주당이 석권을 하게 된다면 엄청나게 전 국토가 파란 물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경북을 제외하군요. 상황을 좀 어떻게 보시는지 김봉신 대표에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전체 지금 판세. 지금 판세요. 지금 판세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국민의힘은 경북은 이길 것 같고요. 경북. 예. 경북지사. 예. 네. 경북지사.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은 호남 2개, 제주, 서울, 인천, 경기 몇 개죠? 예. 뭐 하여튼 15개. 호남 같은 경우에는 호남 지금 2개, 합쳐져서 제주. 하나잖아요. 네. 네. 호남이 2개죠. 그래서 전북하고 전남, 광주가 있으니까 둘. 전남, 제주. 광주, 예. 그다음에 전남북. 수도권 3개. 네, 그다음에 어디입니까? 충청 4개. 충청 4개. 네. 그다음에 대구하고 강원. 이렇게 예. 따지면 12개 정도가 지금은 여론에서는 우세입니다. 예. 여론에서 보시게 될 것 같으면 음. 그리고 나서 부산, 울산, 경남은 아무래도 이제 격전지라고 봐야 되겠죠. 부산은 지금까지는 전재수 의원 뭐 상당히 강세다 이렇게 봤는데 이건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부산이 확고한 강세인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격전지 중에서 이제 네. 서울도 격전지로 편입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서울도 격전지가 네. 될 수 있다. 가능성이 있죠. 최근의 조사에서 좀 이제 격차 좁혀진 부분도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전통적으로 지형 자체가 뭐 대구만큼은 아니지만 서울하고 부산은 아무래도 보수 우세가 있었고요.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 안심할 수 없는 지역이 PK하고 서울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따지면 TK는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TK가 더 보수 우세여야 되는데. 네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인물 경쟁력에서 좀 후보의 개인기가 뭐랄까요 브랜드 파워에 플러스돼서 나타나고 있는 김부겸 효과가 일종의 태풍의 눈처럼 돼서 이쪽은 지금은 우세다. 그래서 지금은 서울하고 대구가 더불어민주당이 우세인 것처럼 보이는데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서울, 대구, 부산 중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이길 가능성이 제일 높은 곳은 오히려 대구 아니겠느냐. 참 묘하게. 서울, 부산, 대구 중에 만약에 제일 당선 가능성이 높은 데는 대구다. 대구처럼 보입니다. 예. 그런데 그거에 대한 역결집이 일어나는 곳은 PK가 될 거고요. 그러니까 안방을 내주지 않습니까? 예. 안방을 내주고 심장이 이제 파란색으로 물드는데 예. 여기에서 그러면 가만히 있을 것이냐? 예.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새로운 진주를 구축하자라는
만약에 보수의 결집이 있다면 그건 PK를 중심으로 될 가능성이 대단히 크고요. 아하. 그렇게 되면 경남 같은 경우 격전지가 될 것이고요. 이제 박빙, 백중세가 예상이 되고 부산도 사실은 그것도 좀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부산은 그러니까 한동훈 효과가 일부 잔잔하게 있었다고 한다면 그럼 하정우 효과는 어느 정도일 것이냐. 이게 대통령 후광 효과, 정부에 있어서의 어떤 전체적인 경제, 지역 경제를 받쳐주는 어떤 그런 지원들이 하정우가 보따리를 가지고 내려가서 전재수와 함께 이게 폭발력을 가질 것이냐. 봤더니 지역민들은 이건 그냥 구간이 명관이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제 보수세가 세지는 거고요. 네. 그래서 그거는 알 수가 없게 되는 게 진짜로 PK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지금으로서는 12대 1, 격전지 3, 네. 이 정도로 봤습니다. 예. 그런데 만약에 서울이나 PK 지역에서 국민의힘이 선전을 해서 예. 일부 가져간다면 국민의힘은 전국 정당으로서의 예. 그 위상을 비교적 작지만 지킬 것이고요. 그게 아니다. 격전지 전패가 된다. 그러면 이건 경천 동지할 일이 될 거고요. 예. 그런 정도가 예측이 됩니다. 예, 그렇군요. 그 오늘 아침에 나온 문화일보라는 특수성이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전재수 후보와 박형준 후보, 부산시장 후보입니다. 양당 후보가 43.9 대 43.7, 0.2% 포인트 차로 초접전을 이루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이 분석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보시는 이 맥락에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예, 여기 이제 유무선 ARS 조사입니다. 네. 요게 J2 인사이트 랩이 조사를 했고요. 24, 25일 조사를 했습니다. 의뢰처가 이게 좀 나온 지 좀 얼마 안 돼서 네. 어디서 의뢰를 했느냐? 네. J2 인사이트 랩 자체 조사이네요. 여론조사 자체 조사. 전문기관 J2 인사이트 랩이 자체 조사. 24일에서 25일 예, 비선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네요. 예.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유선이 25%, 무선이 75%가 돼서 네. 유무선 비율이 이렇게 75대 25, 25대 75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광역시에서 유선을 섞는 걸로 치면 조금 많이 섞었네요. 예, 이거는 뭐 조사 기관이 네. 자체적으로 판단할 일이기는 한데 이렇게 조사를 했다라는 건 요 조사 설계에 대해서 뭡니까 여시민은 네. 특별히 문제가 없다라고 봤던 것일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은 이렇게 조사한 결과에 대해서는 조사 의뢰 및 수행 측 지금은 이제 자체 조사니까 수행한 측에서 네. 알아서 할 일이다라고 본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전재수 43.9, 박형준 43.7이면 거의 같은 수치예요. 같은 수치다. 예, 43.9, 43.7은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선을 25% 정도 섞는다라고 하는 거는 보통 이 정도로 섞는 거는 읍면 지역에서의 그 추출이 잘 안 되는 경우에 이렇게 좀 많이 섞을 수가 있고요. 네. 그런 거는 보통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읍면 지역이 없지는 않겠지만 그 아주 그 부산은 그래도 대한민국 2대 도시로서 큰데 이렇게 따지면 유선이 조금 많이 들어갔다라는 생각은 들게 됩니다. 그래서 요 조사의 특성을 설명을 드린다면 네. 이거는 그러니까 유선이 좀 많이 들어갔다, 25%가 들어갔다. 예. 그거는 실제로 그러니까 이 무선 전화, 그러니까 모바일 폰을 잘 안 받으시는 그런 어르신들이 예. 투표장에 다 나온다면 이렇게 박빙이 된다라는 걸 알려주는 그런 조사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부산은 실제로 예. 그런 일들이 많았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요. 예. 그렇죠. 과거에도 한번 보시면 2024년을 한번 보시면은요. 당시 어떤 유튜버 분들은 부산이 뒤집어진다. 맞아요. 18석 예. 중에서 뭐 9석 이상 먹는다. 그래서 뭐 PK가 다 뭐 뒤집어졌다. 네, 파란색이 됐다. 예, 뭐. 파란색이 된다. 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이거를 개표 결과를 봤더니 부산에서 전재수 한 석 먹었습니다. 부산 북갑. 맞습니다. 나머지 다 졌습니다. 네. 그래서 부산은 더불어민주당이 안타깝게도 계속해서 그 적어지는 의석이 적어지는 네. 더불어민주당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안타깝게 생각하실 부분이고 마음 한켠에는 이 부산을 생각하지 않으실 수 없었던 그런 때였는데 네. 지금 만약에 그러면 이번에도 만약에 정말로 이렇게 세상과 담쌓은 정도는 아니지만 이렇게 핸드폰을 아는 사람만 받으시는 어르신들 되게 많잖아요. 네. 그런 분들이 대거 투표장으로 나온다면 그러면 이 조사 결과하고 네. 비슷하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네. 것을 또 하나 보여줄 지표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이게 유선이 25% 들어갔다라는 뜻은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렇군요. 예. 이제 중요한 것은 여론조사는 선거 앞두고 뭐 수차례 계속 나오기 때문에 또
어느 회사에서 어떤 문항 설계를 통해서 어떤 샘플을 어떤 방식으로 조사하느냐에 따라서 또 다 달라져서 그 추세와 흐름을 보시는 거고 이게 나와서 이게 전부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도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늘 해주시는 말씀이셔가지고 그것도 함께 좀 전해드리면서 그 오늘 아마 이제 하정우 수석이 그만두고 부산 그 북갑 출마 의사를 아마도 29일 늦어도 29일 안에는 이제 밝힐 걸로 보이는데요. 미디어 토마토가 또 최근에 여론조사를 했더라고요. 그랬더니 하정우 수석이 35.5,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28.5, 박민식 전 보훈부 장관이 26%로 기록을 했습니다. 이 조사는 어떻게 봐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만 따지면은 박빙이죠. 하정우, 박빙. 그런데 만약에 한동훈, 박민식 단일화를 하게 된다면 그러면 더 높은 비율이 되나? 그건 좀 따져봐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단일화가 1+1이 항상 2가 되기보다는 이제 분산되는 효과가 좀 있기 때문에 따져봐야 될 것이다. 다만 하정우 수석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습니다. 제 느낌상은 이 지역이 워낙 부산이 사실 그 부산 북갑이라고 하더라도 거기가 전재수 의원이었으니까 그게 당선이 됐던 거고 사실 다른 분들이 가서 이기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죠. 워낙 보수세가 강하고요. 전재수 의원 같은 경우는 거기서 뭐 어느 골목에 뭡니까 뭐 벽돌이 몇 개 있는지 누구네 집에 젓가락 몇 개 있는지 다 알고 뭐 할 정도로 그렇게 지역을 완전히 다졌던 네. 그런 경험이 있는 의원이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하정우 수석이 내려갈 때는 네. 대통령의 어떠한 국정 기조에 맞는 부산에 최적화된 정책과 네. 어떤 공약을 들고 가야 되는 것은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중앙정부와의 협조하에 자신이 이렇게 저렇게 해내겠다라는 그게 좀 굉장히 구체적이어야 돼요. 여기 보시면은 제가 알기로는 박민식 이분이 여기 토박이 같아요. 네. 토박이고 한동훈 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는 유명하지만 보수세를 얼마나 가져갈지는 알 수는 없어요. 알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지난번 그 국민의힘에서 대표 대선 후보에서는 떨어졌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을 보면 보수세를 얼마나 몰아갈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한동훈, 박민식 두 분의 그 단일화가 가져오는 효과는 굉장히 예의주시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정우 수석 미세하게 지금 앞섰다고는 하지만 이게 이제 뚜렷하게 앞섰다라고 하기가 뭔가 애매한 수치거든요. 지금 딱 보면 그 격차가 네. 5.5에서 1.5니까 그러면은 뭡니까 7 정도 났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 됐을 때는 표본 오차에 딱 걸려 있는 건데 예. 요거는 봐야 돼요. 앞으로도 이거는 관리가 돼야 되고 글쎄요. 이렇게 되면 전재수 하정우 전재수의 어떤 시너지가 얼마나 날지 그리고 누구를 대항마로 삼을지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일입니다. 네. 제 생각에는 이 지역구는 이 선거 때까지 엄청 재밌을 것 같은데 저는 좀 말씀하셨지만 한동훈 박민식이 단일화할 것이냐 네. 이 쟁점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장동혁이 버티냐 못 버티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고요. 네네. 장동혁이 버티면 단일화를 안 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렇겠지. 예. 예. 장동혁이 만약에 선거를 못 치르고 날아간다면 아마 두 사람은 100% 단일화할 걸로 저는 보고 네. 그리고 이 박민식 씨도 그렇고 한동훈 씨도 그렇고 둘 다 검사 출신이잖아요. 예. 박민식이 보니까 지금 확인해 보니까 연수원 2년 선배던데. 맞아. 박민식이요. 근데 어쨌든 박민식 씨도 한동훈도 둘 다 이제 만만치 않고 자기 인생들이 걸려 있는 사람들이라 예. 뭐 한동훈 씨는 이번 재보궐 선거에 인생이 걸렸다라는 거 전 국민이 다 알고 있고 이번 선거에서 떨어지면 한동훈은 이제 정치 생명 끝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자기를 받쳐줄 당도 없는 거고. 맞아요. 박민식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윤석열 정권 때 이제 장관을 지내면서 사실상 부역을 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앞으로 정치를 하려면 이번에 재보궐 선거에서 반드시 당선돼야 되는 또 정치적 야망이 굉장히 큰 사람이라서 이 둘 중에 하나가 단일화를 위해서 뭐 포기한다거나 이러기는 쉽지 않고 이거는 장동혁에게 달렸다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 네. 저는 그거보다도 하정우 수석인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하정우 수석 같은 분이 느닷없이 이렇게 한 10달 만에 청와대 박차고 나와서 지역구 내려가서 이제 출마하는 게 네. 사실은 모양이 그렇게 좋지는 않죠. 이제 다만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 사람 얘기를 직접적으로 들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기 때문에 네. 아마 오늘 내일 사이에 아마 결정이 좀 날 것 같은데 출마 선언이 그러니까요. 된 다음에 첫 일정이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 기다리는 중입니다. 어. 이 사람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올지 만약에 이 사람이 입에서
뭐 자기는 AI 전문가고 이제 이런 얘기 나오면 이제 그땐 제가 볼 때는 좀 황 되는 것 같고 하정우 수석 입에서 무슨 얘기가 나와야 좀 된다고 보세요? 아니, 저는 오랫동안 정치 정당 그러니까 본인이 어쨌든 네. 뭐 부산에서 정치를 해본 적도 사실상 부산이 아니라 어느 곳에도 정치를 해본 적도 없잖아요. 네. 일단 정치적 비전을 밝히는 게 매우 중요할 것 정치 같은데 비전. 그러니까 본인의 전문성보다도 자기가 왜 정치를 하고 싶어하는 하겠다고 나왔는지에 대해서 그 워딩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보면 이 관료를 생활을 한다거나 기업 생활을 한다거나 이런 사람들이 딱 들고 나왔을 때 처음에 네. 이제 정치권 나왔을 때 첫 일성이 매우 중요한데 아주 상징적인 거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이명박이라는 사람이 정치에 뛰어들 때 얘기했었던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은 보면 이명박 같은 사람 정치인이 등장해서 승승장구해서 대통령이 됐다라는 굉장히 불행한 역사겠지만 사실상 기업인이었던 이명박의 정치인으로서의 변신은 모습은 굉장히 신선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정우 이런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전문 분야에서 굉장히 캐리어를 쌓았던 분이 정치권에 딱 뛰어들 때 첫 일성이 매우 중요한데 그렇죠. 그 일성을 지금 제 경험으로 보면 제가 이제 케이스를 말씀드리기도 그렇지만 그 첫 일성이 자기 전문 분야 나는 이런 분야에서 최고가 된 사람이니까 난 다른 것도 잘한다 이런 식으로 나온 사람들은 네. 끝이 안 좋아요. 그렇잖아요. 끝이 안 그러니까 좋아. 대표적인 게 윤석열 같은 사람. 윤석열, 그렇지. 윤석열 나는 검사를 잘했으니까 네. 검사로 사람들 때려잡는 거 잘했으니까 다른 일도 다 잘할 겁니다. 이렇게 가면 그러니까 대통령 이제는 안 속아. 임기 초반에 그랬다는 맞아요. 거잖아요. 예, 예. 야 내가 검사해봐서 예, 여기 그러니까, 와보니까 예. 야 정치 아무것도 아니야 너무 쉬워 뭐 이랬다는 예,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게 이제 안 먹힐 것 같고 저는 이제 하성우 수석이 AI가 아닌 정치적 언어를 처음으로 얘기하는 걸 텐데 그걸 한번 보고 난 다음에 네. 한번 다음에 다시 한번 좀 그 네. 전문가께서 한번 분석해 주시면 그러니까, 어떨까 하는 생각이 예. 좀 듭니다. 제가 좀 입이 간질간질한데 아침에 그러실 것 같아요. 하정우 수석이 왔다 갔어요. 아, 그래요? 예, 기자실을 한 어. 바퀴 돌고 뭐 이제 10시부터 국무회의니까 아마 마지막 인사를 위해서 들어가지 않았을까 싶은데 기자들과 주고받은 메시지가 있는데 그거는 지금 엠바고가 걸려 있어서 아, 그래요? 예, 지금 말을 못하. 그거 다 알면서도 제 얘기를 이렇게 잠시간 그래서 내가 웃음이 막 나오는 거야. 아 그러시구나. 네, 그러니까 참. 그렇습니다. 아. 이럴 때는 박민식 전 장관 얘기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네. 오늘 아침 라디오에 출연을 해서 한동훈과 단일화 가능성 1%도 없다. 1도 없다. 3자 구도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했고요. 한동훈 자신 없냐? 정정당당하게 심판받아야 된다라고 하고 하정우 수석에 대해서 애매남. 애매하다. 애매남. 한 달 내내 좌거우면을 했는데 부산 스타일이 아니다. 그리고 하정우는 다 영화 배우라고 생각을 한다. 지역구에서 점수를 많이 잃었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 북과 무공천 뭐 밥상 대령하라는 거냐 대꾸할 가치도 없다. 이제 이런 주장을 했는데요. 하정우 수석에 대해서 배우 하정우 씨로 착각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우상호 그 강원지사 후보는 하정우 안 되면 뭐 이병헌이라도 내야 되냐고 이제 이런 주장을 저희 프로그램에서 한 바 있는데요. 3자 구도 어떻게 보세요? 이런 분석에 대해서. 예. 3자 구도 예. 제가 봤을 때는 3자 구도에서 박민식 이 후보가 자신 있다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민주당 표가 양자라고 했을 때는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양자 구도에서는 지금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조금 정신 차려야 된다라고 해서 중도 보수이신 분들까지 중도에서 중도 보수 회초리를 들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분들이 어느 쪽으로 가느냐면 민주당 쪽으로 가요. 그죠? 좀 야당이 좀 정신 차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근데 3자 구도가 되면 조금 달라지는데 그런 어떠한 이거 국민의힘 뭐 윤어게인 이거 좀 정신 차려야 돼라는 그러한 표들이 오히려 이렇게 되면 박민식 자신한테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한동훈에게 뭡니까 회초리를 들고 네. 그렇게 되면 민주당은 기본적인 동력 30에서 35 사이에서 고착이 되고 그리고 나머지 표를 오히려 국민의힘이 원래도 우세한데 네. 그런 어떤 국민의힘에 회초리를 드는 게 아니고 한동훈에게 회초리를 들면 자기는 이긴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박민식은 자신 있다라고 할 겁니다. 네. 그런데 하정우 수석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겠죠. 아니 우리 기자님께서 AI 전문가라고 하는 순간 불리하게 된다라고 하셨는데 부산만 그런 것은 아니지만 되게 네. 경제가 어렵습니다 지금 지방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나는 칼자리를 쥐었다라고 하는 순간 그게 그 키워드가 AI가 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더군다나 지금 해수부가 내려가는 음. 그 과정 속에서 보여지는 어떤 국정 효능감 같은 게 있을 때에는 AI는 저는 약간 MSG로서 네. 양념으로서 이게 역할을 할 수는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뚜렷한 어떤 대책이 나와야 되겠지만요. 네네. 예, 그런 속에서 본다면 지금 전반적인 어떤 저는 그러니까 한동훈 이분이 되기보다는 박민식 이분이 되는 게 현실적으로는 더 맞는 거거든요. 원래는 왜냐하면 토박이이고 네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구도가 삼각구도가 되면 거기에 따르는 뭡니까 원래의 국민의힘의 어떤 표를 자기가 결집시키는데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은 있을 거예요. 네. 하정우 그래서 저는 이게 결국은 그 단일화가 된다면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도 단일화 일도 없다 그러는데 단일화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예, 단일화가 된다고 봅니다. 아, 단일화 할 수밖에 없을 거다. 할 수밖에 없다. 만약에 아. 이렇게 돼가지고 만약에 하정우가 이긴다면 예. 둘 다의 그 쏟아지는 그 비난을 견딜 수 없을 거예요. 둘 배신자. 다. 예, 예. 그건 견딜 수가 없어요. 예. 단일화가 되려면 조건이 하나 필요하지 않을까? 어떤 조건? 제 생각에는 말씀하신 장동혁. 만약에 아니 장동혁 조건 말고도 그러니까 장동혁 그건 이제 제가 볼 때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고 예. 한동훈과 박민식 중에 지지율이 한동훈이 높으면 단일화는 절대 안 될 것 같고 박민식이 지지율이 높게 나오면 저는 단일화 될 가능성이 매우 높게 보이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그냥 뭐 저는 뭐 데이터를 볼 수 있는 능력은 안 되지만 제 그냥 경험적으로 보면 지금 이런 구도에서 선거가 치러질 때는 박민식은 한동훈을 도저히 이길 수 없다. 저는 그래 보여서 예. 그래서 이 단일화는 결국에는 안 되지 않을까 어허. 하는 생각이 좀 들고 예. 결국에는 장동혁한테 걸렸다. 장동혁한테 걸렸다. 오늘 그러니까 장동혁 자체적으로는 엄청 미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는 안 되는데 장동혁이 어떻게 나오냐가 어떻게든 네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제 느낌상 네. 결국에는 룰 미팅에서 결정이 나거든요. 룰미팅. 이게 만약 같은 지금 당 소속이 같다면 네. 그럼 뭐 당원들 투표를 해보자라고 하면 끝이 네. 나는데 무슨 이거는 이제 소리잖아요. 무소속이니까 네. 여론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국민의힘 지지자 그리고 무당층 요 두 성향만을 가지고 예. 단일화를 하자라는 게 굉장히 강하게 제기가 될 거예요. 네. 왜냐면 여기는 역선택이 들어가는 순간 어떻게 될지 모르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박민식 후보 같은 경우가 당 소속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단일화는 그 룰대로 하면은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제 느낌상은. 예. 그리고 박민식 이분이 뭐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명예훼손이 되니까 정치를 굉장히 거칠게 하시는 스타일이잖아요. 예전에 국회의원 할 때도 그랬고 장관 할 때도 그랬고 하여튼 갈등이 생겼을 때 굉장히 거칠게 해결하고 굉장히 거칠게 그 일을 하는 스타일이라 한동훈도 뭐 만만치 않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동훈과 박민식 저는 한동훈하고 박민식이 부딪히는 모습을 지금까지 아무도 상상을 안 해봤는데 네. 아마 부딪히면 박민식이 전 이긴다. 네, 박민식 스타일이 아마 한동훈 스타일이 박민식 스타일을 못 이길 이긴다. 거예요. 못 이길 예, 거예요. 아마. 거칠기로 예. 따지면 박민식 못 이긴다. 예. 한동훈이 못 이긴다. 아니 그러니까 보세요. 박민식 후보가 뭐 오늘 뭐 예. 또 나와서 그랬다면서요. 얘기했잖아요. 뭐 한정우 수석에 대해서는 무슨 남 뭐 애매남. 한동훈에 대해서 한마디 하고 예. 이분이 이렇게 정치를 하시는 분이라 어지간한 사람들이 박민식 후보와 같이 붙어가지고 이기기 쉽지 않아요. 쉽지 않다. 예. 여기도 상당히 거칠어질 결심을 해야. 아 그렇죠. 근데 이제 한동훈의 거침과 박민식의 거침은 좀 결이 다르잖아요. 결이 다르다. 그렇죠. 아시잖아요. 예. 어떤 건지. 그래도 하여튼 달라요. 네, 달라요. 예. 네, 여하튼 그 부산이 어떨까 굉장히 궁금하고 또 제가 또 우리 한상진 기자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청와대 출신들이 지금 4명이에요. 네. 지금 김남준 전 대변인 네. 그리고 김남국 전 디지털 네. 소통 비서관 그죠? 그리고 이제 하정우 수석 그리고 이제 전운수 대변인이 네. 이제 여성으로서 이제 출격을 하게 되는데 이 청와대 4인방이 어떻게 될까? 다 살아 돌아오느냐? 어떻게 될 걸로 전망하세요? 4분 다. 뭐 저는 이제 제 개인적인 그냥 생각, 뭐 평소 이제 그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이 정권 초기에 청와대에 들어갔던 분들이 불과 1-2년도 되지 않아서 이렇게 선거하러 나오는 모습 과거부터 예전 그 별로 좋아하지 않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딱히 좋지 않다. 예, 딱히. 근데 지금 같은 상황은 어쨌든 공교롭게도 이제 날짜가 어떻게 돼서
새 정부가 들어선 지 채 1년 정도 만에 지금 지방선거를 치러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죠. 의도치 않게 지금 재보궐선거가 여러 개가 지금 등장해서 사실상 이제 미니 총선 같은 좀 네. 느낌이 있고 지금 우리한테는 내란을 청산해야 될 과제 그리고 청와대의 역할 이런 것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게 생각이 되는 때라서 지금 같은 때는 청와대에서 대통령 뜻을 받들 수 있는 사람들이 내려와서 정치에 입문하는 것 이거는 나쁘게만 보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요즘에 좀 많이 하고 있는데 네. 문제는 이제 이분들의 개별의 이제 경쟁력인 것 같고요. 뭐 누구 딱딱딱딱 찍어서 말하기는 조금 또 이분들의 또 명예가 있으니까 네. 말씀드리긴 조금 그렇고 어떤 분은 지역이 도와줘서 예. 지금 정치 상황이 도와줘서 그냥 가서 출마하면 당선될 것 같은 분도 있지만 어떤 분은 험난한 길이 좀 눈에 좀 보이기도 하는데 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분들일수록 내놓는 정치적 메시지가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 사실은 저는 이제 그러진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뭐 이제 기자라서 이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네. 제가 대통령의 최측근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어필하면서 정치를 하진 않았으면 좋겠다. 좋겠다. 자기 컨텐츠로 네, 자기 정치를- 콘텐츠도 좀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좋겠다. 과거에 여야를 떠나서 어떤 당이든 갑자기 이제 청와대에 있던 분들이 내려오면 항상 보면 네. 대통령 지지율이 좀 높으면 일단 네. 자기 사진 요만하게 놓고 대통령 사진 이만하게 끼고 그렇게 프레가드 걸고 시작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뭐 많죠. 대통령의 예. 복심 뭐 맞아요. 오른팔 왼팔 해가면서 예, 예. 좀 그러진 않았으면 좋겠다. 네. 이제 지금 당장은 아마 그게 도움이 될 거예요. 네. 선거에 도움이 될 건데 장기적으로 국민들에게 어떤 네. 게 도움이 되느냐 이런 걸 생각을 하면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설사 선거에 조금 불리하더라도 자기 컨텐츠 가지고 얘기했으면 좋겠다. 특히 이제 대통령하고 가까이 있었던 분들일수록 좀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네. 바람을 그냥 네. 얘기하는 걸로. 아니 제가 갑자기 웃음이 터졌던 게 최근에 뭐 기초단체장 포스터 선거 포스터를 보니까 정청래가 직접 지목한 대변인 이렇게 네. 예, 말씀해 주신 맞아요. 대로 이렇게 좀 그게 먹히는가 보죠 여론조사에서. 아 그렇죠. 어. 이번 후보 그 더불어민주당 내의 경선 과정을 보게 될 것 같으면 방금 말씀 주신 친명이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대통령과 친했다 내지는 친할 거다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네. 대통령 마케팅. 예, 대통령 마케팅 그 후광 효과를 이제 노리는 것도 있는데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또 당 대표하고도 친하다 뭐 이런 네. 것들도 이게 믹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래서 예. 참 재미있는 현상이다. 예. 그럼 현재 권력인 대통령뿐만이 아니고 네. 당이 워낙 커지다 보니까 당 대표 위상도 상당하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됐었습니다. 네. 그리고 방금 말씀 주신 원상진 기자님 말씀 주신 게 이제 정확하게 맞는데요. 그게 토양에 따라서 그 동전의 양면 중에 앞면을 보느냐 뒷면을 보느냐가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워낙 그 텃밭이다 민주당 입장에서 텃밭이다라고 하는 지역에는 어쨌든간에 대통령실에서 온 그런 후보 같은 경우에는 환영을 받는 그런 상황이 될 거고요. 그렇지 않은 좀 험지다, 격전지다 이렇게 되면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 도대체 거기서 몇 년 일했다고라는 식의 좀 어두운 면을 보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자면 지금 4인방 안산까지 포함인 거죠. 예.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안산까지. 결국은 원래 지형이 예. 좋았던 민주당 강세 지역. 강세 지역에서는 이길 확률은 상당히 높다라고 높다. 봐야 될 거고요. 예. 결국은 이제 부산 북갑인데 예. 부산 북갑을 어떻게 되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단일화가 만약에 된다면 박민식 이분은 전체 아까 그 조사에서요. 네. 국민의 좀 뭡니까? 뉴스토마토 조사? 예. 6.3 지방선거 지지 정당 후보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해야 된다라는 그 응답자 중에서는 60.1이에요. 뉴스토마토 조사에서. 예. 그러니까 상당하죠. 그렇게 따지면은 제가 봤을 때는 국민의힘으로의 쏠림 현상이 나타났을 때에 네. 박민식 후보가 거기에 수혜자가 될 것이다라는 수혜자가 것은 될 거다. 분명하고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없다 잘 모르겠다라는 분들 중에서는 한동훈 후보 쪽으로 39.9가 나왔는데 예. 이 경우는 그 비율이 좀 낮습니다. 네. 그 80명 정도가 잡힌 거니까 273명 잡힌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됐으면 좋겠다라는 것하고는 조금 차이는 있죠. 요거 제가 조사 개요 읽어야 되나요? 아니요 유튜브라서 안 예. 읽으셔도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네. 이것도 좀 여쭤볼게요. 평택을이 지금 핫해졌어요. 그러니까 김용남 전 의원을 더불어민주당이 공천하면서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 더불어민주당의 김용남 전 의원, 그리고 진보당의 김재현 대표. 이게 3자 간의 단일화 변수가 생겼는데 여기가 오자 대결로도 돌파가 가능하다라고 각 당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보당을 제외하고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은 3표 차로도 막판에 승리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하고 더불어민주당은 단일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근데 지금 단일화가 꼭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진보당 정도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한상진 기자가 오늘 직관이 좋네. 직관력으로 한번 돌파를. 일단은 벼랑 끝에 쓴 사람들이 지금 거기에 다 모였어요. 제가 볼 때는. 벼랑 끝? 예. 그러니까 조국 대표도 마찬가지고 예. 김용남 전 의원도 마찬가지고 예. 사실상 이번 재보궐 선거에 공천을 받느냐 못 받느냐 당선되느냐 안 되느냐에 자기 자신의 정치적 생명이 좀 걸려 보이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볼 때. 그러네요. 그래서 단일화는 쉽지 않을 텐데 다만 여기서도 좀 안타까운 게 왜 이런 정도의 전투가 여기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평택에서 이렇게 싸워야 되는지. 이게 수도권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이런 생각이 일단 좀 아쉬움을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예. 저는 이 지역구 관련돼서는 지금 기사 나오는 걸 보면서 좀 가슴 아픈 장면 하나가 예. 과거에 조국 사태가 터졌을 때 음. 그때 가장 목소리 높여서 조국을 비판했었던 사람이 김용남 의원이었어요.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고 네. 그분이 정말 날선 비판을 많이 했고 너무나 감정적으로 비판을 많이 했는데 보수 언론들은 뭐 조국 저격수 그렇죠. 이렇게 그렇게도 표현을 쓰고 하고 있죠. 있어요. 뭐 그렇게 써도 뭐 틀리지 틀린 말이 않아요. 아닙니다. 근데 아마도 이번 선거가 그 평택 지역이 아마 진흙탕이 될 건데 아마 조국 사태 얘기가 또 나올 겁니다. 본인이 그걸로라도 당선이 돼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김용남 의원은 근데 가능하면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예. 이게 제가 요 말씀 뒤에 한 1, 2분만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게 본인 정치 인생에 좋지 않다. 절대 좋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지금 벌써 그런 조짐이 좀 보이는 기사들이 막 나와요. 그러니까 언론들이 막 부추겨요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부추기면 또 후보 입장에서는 또 안 따라갈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항상 얘기하지만 언론 개혁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좀 드리냐면 사실은 전 이번 선거에서 오늘 이제 부산 얘기도 나오고 지금 평택을 얘기도 하시지만 사실은 요 며칠 동안 선거 관련돼서 나오고 있는 얘기들 중에 저는 저한테 가장 임팩트 있는 건 뭐냐면 대구시장 후보로 국민의힘이 추경호를 세웠던 것과 민주당이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공천을 주지 않은 것과 두 가지가 저한테는 굉장히 임팩트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추경호 씨는 지금 내란 혐의로 지금 재판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맞아요. 지금 사실상 내란 그리고 윤석열 윤어게인하고 절연하겠다라는 본인들의 얘기를 공천으로 지금 뒤집고 있는 겁니다. 국민의힘이. 대한민국 국민들 아주 우습게 보는 거죠. 특히나 대구에서 그러니까 대구를 지금까지 이 사람들이 거의 지배하다시피 지난 수십 년 동안 해왔는데 지금 대구에 있는 시민들을 국민의힘이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해서 시각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인 것 같고 저는 사실은 김용 부원장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하신 분이에요. 이번에 청문회에서도 많은 부분 드러났지만 김용 부원장은 억울한 사람입니다. 본인이 잘못한 게 만약 1이라면 억울한 게 100,000이 되는 사람입니다. 저는 과거 선거 같았으면 이 의리를 중시하고 그리고 이 선명성 이런 거를 되게 중시하는 민주당이 김용 부원장 같은 분한테 공천은 분명히 줬을 거라고 봐요. 과거 문법에 따르면 과거 문법으로 따지면 그리고 그게 사실은 정의라는 측면에서는 또 맞고 근데 이번에 민주당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김용 부원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하죠. 화나고. 그런데 저는 이 공천을 주지 않으면서 어떤 얘기가 민주당에서 나왔냐면 국민들 눈높이라는 말이 딱 나왔어요. 억울하지만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안 하겠다라는 건데 이 모습과 완전히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 국민의 모습 이 두 개가 저는 이번 선거가 끝난 다음에 우리가 선거에 대한 결과를 평가할 때 반드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이게 뭐냐면 정당 중심 정치의 체제 그리고 몇몇 독재자 그리고 몇몇 이제 셀럽 뭐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끌고 나가는 지역 정치 이런 것들이 지배하던 우리 정치에 조금은 균열이 갈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사실은 저한테는 굉장히 좀 임팩트 있게 좀 다가왔고 그래서 이런 식의 좋은 분위기를 만들었던 게 평택을에서 깨지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단일화가 되든 안 되든 네. 뭐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지만 되든 안 되든 어쨌든 결과가 좀 아름다웠으면 좋겠다. 뭐 누가 이기든 관계없고 제가 볼 때는 뭐 지금 그 지역에서 삼선하셨던 유이동 의원이 아마 거기 국민의힘 네, 후보 맞아요. 나오신 것 같은데 아마 그분보다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나 김용남 전 의원 둘 중에 한 분이 아마 당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여요. 제가 볼 예, 때는. 예. 어차피 둘 중에 한 분이 될 것 같으니까 너무 진흙탕은 아니었으면 좋겠다. 음. 그리고 그게 제가 뭐 특정 정당을 지지해서가 아니라 이게 한국 정치 발전에 도움이 될 거다. 예. 네. 그리고 조국 사태는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네. 정치 검찰의 폭력이었습니다. 그게 뭐 그걸 부인하면 안 되고요. 정치라는 공간 그리고 정치라는 이유 때문에 이런 것들이 또 다시 재해석해야 되는 그런 또 소모전 네. 우리가 들어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유권자로서 그리고 기자로서 네. 바라봅니다. 그 선거 시작하기 전에 과거에 그런 발언들에 대해서 사과해야 된다 이런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전 사과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용남 의원이. 네, 전 당연히. 예, 예. 본인이 감정적으로 했던 거. 본인이 정치를 하겠다고 다시 이제 대중 정치를 하겠다고 나왔다면 예. 본인의 과거에 했었던 행위, 언행에 대해서 반성할 부분이 있으면 반성을 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근데 제가 아까도 우려했던 게 오히려 그러지 않고 이걸 또 이용해 먹으려고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걱정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김용남 전 의원께서 어. 과거에 조국 사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좀 깔끔하게 털고. 좀 털고 어. 그런 다음에 평택을의 발전과 대한민국 정치의 발전 이 문제를 가지고 전 논쟁을 하면 네. 국민의힘 후보가 끼어들 수 없는 판을 선거판을 만들어서 사실상 양자구도의 예. 선거도 한번 해볼 수 있겠다. 아. 그랬다면 그렇게만 된다면 예. 누가 당선되든 평택을에서 굉장히 아름다운 정치의 예. 모습을 볼 수도 있겠다. 예.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현실론. 현실. 저 이상주의자. 이상과 현실. 예. 어떨 것 같으세요? 실제로 평택을은 예, 예. 제가 보기에 피철철 분위기일 것 같은데 어떻게 네. 생각하십니까? 예. 이게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김용남, 조국, 김재현의 단일화도 있겠지만 네. 유이동, 황교안과의 단일화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다. 음. 왜냐하면 지금 누구도 35를 못 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 20%대예요. 예, 20%대가 되고 예. 김재현, 황교안이 이제 10% 내외로 이제 잡혀서 예. 둘이 묘하게 이제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상황이 돼 버렸는데 네. 이렇게 되면 어느 한 축이 단일화를 하면 거기가 먹어요. 단일화 하는 데가 먹게 돼 있다. 먹어요. 예. 35를 넘는 데가 먹습니다. 예. 그런데 이 지금 보시면은 유이동, 황교안을 합치면은 대충 한 33 정도 되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최근에 요 그 뭐 샤이보스가 됐건 하여튼 투표장에 나왔다고 했을 때 되게 국민의힘 보수 쪽 입장에서 되게 안 되는 선거에서 그나마 투표장에 나오면 35 정도를 먹거든요. 그럼 지금 거기에 걸려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거를 단일화 안 하고서는 예. 그 유이동, 황교안 입장에서는 아예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 단일화를 할 거예요. 유이동 황교안은 단일화를 한다. 그러면 35가 됩니다. 예. 35에 가깝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됐을 때 나머지가 음. 단계적으로 단일화를 하던 원샷 단일화를 하던 안 하면 또 집니다. 그러면 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단계적으로 한다면 제 생각엔 조국, 김재현이 먼저 한 다음에 나중에 김용남하고 하건 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여기서도 단일화 룰입니다. 그러면 역시 역선택을 배제하고 각 당의 지지자하고 무당층을 합친다. 이러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가 압도적으로 지금 많은 상황입니다. 네. 그랬을 때에 그러면 그걸 조국, 김재현이 어떤 방식으로 받아들일 거냐라는 게 하나의 관문이 되는 거죠. 네. 거기에서 룰 미팅이 거기에서 빠개지면 예. 그러면 단일화가 깨집니다. 아. 그러면 보수가 이기는 판입니다. 그렇게 될 수가 있죠. 야. 이상주의자로서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그럼요. 되죠. 말씀 드리기가 좀 예. 답답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저는 국민의힘에도 제가 아는 분들 많아요. 네. 유이동 의원 나름 국민의힘에서 꽤 괜찮으신 분입니다. 쓸만한 의원이 예, 많지 않은 맞아요. 예. 많지 개혁파. 않은 분인데 저는 대화가 되는 정치. 그렇죠. 예. 국민의힘 계열에서 그나마 대화가 그나마 좀 되는. 대화가 되는 사람. 예. 근데 이제 유이동 의원도 아마 지금 야전에서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배지가 굉장히 좀 갈구하고 계실 겁니다. 배지를.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황교안 같은 분하고 단일화해서
그러니까 저는 오늘 한상진 너무 재밌다.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그래도 이제 우리나라 정치가 네. 이 보수권에서 그나마 쓸만한 음. 정치를 만든 분들이 사실 많지 않은데 유이동 같은 분이 황교안 같은 분하고 단일화해서 뭐 그나마 이겨서 국회 입성을 하면 음. 다행인데 그렇게 단일화해서 만약에 지면 네. 저는 유이동 의원 같은 분은 다음 정치 일정이 없을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인생 길게 보고 그러니까 절대 최소한 국가를 전복하려고 했었던 내란 세력하고는 손잡는 건 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유이동 의원님께 꼭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인생 길게 보시는 게 좋겠고 그리고 저는 이번 선거 아니어도 유이동 의원 같은 분한테는 정치할 수 있는 공간 충분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네. 힘내십시오. 나이도 젊어요. 71년, 젊어요. 71년생밖에 젊어요. 안 됐어요. 저보다 동생이에요. 예. 우리 좋으신 분입니다. 예. 좋은 사람이에요. 예, 꽤- 예, 얘기돼요. 예, 네. 예, 예, 꽤 괜찮은 그래서- 정치인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좀 왜 자꾸 웃으세요? 예. 뭐 이런 얘기 낯설어요? 아니 안타까워서 그러니까. 너무 옆에서 보고 있으면 아니 안타깝잖아요. 근데 지금 그 한상진 기자의 인사이트에 동의하거나 제청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그 봄하늘님께서 한상진 기자님 말씀 모두 주옥 같네요. 예. 자 선희님은 김용 부원장이 억울한 건 인정됩니다만 사법 리스크는 털고 가는 게 좋아 보입니다. 긍정란님은 오 한상진 기자님 참 핵심을 찌르는 평론 너무 좋네요라고 하셨고요. 네, 이게 뭐예요? 차모미 9908님께서는 다 멋진 분들 싫은 소리로 싸우지 말고 선의의 경쟁하시면 좋겠습니다. 선택은 시민들께 맡기고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아까 그 추경호 네. 후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충북에도 김영환 후보가 다시 네. 또 됐어요. 그래서 이제 지역별로 보면 윤 어게인 세력들이 전부 빨간 잠바 입고 뛰면서 아니, 국민의 네. 표를 얻겠다고 이제 정치를 하는 건데 아니 그래도 충북은 윤곽근 변호사 떨어진 게 얼마나 다행이야. 이거는 정말 대한민국의 불행이잖아요. 거죠. 너무 불행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런 사람을 선거 공간에서 봐야 된다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죄를 짓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 사람이 당선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저런 정도의 인식과 정치적인 비전과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선거라는 공간을 이용해서 자기 얘기를 할 수 있도록 마이크를 우리 사회가 합법적으로 주어준다는 것 자체가 네. 대한민국 역사에서 불행한 일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그러니까요. 봅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 지금 국민의힘이 MBC를 상대로 우리는 취재 거부하겠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지난 주말 뉴스데스크 마지막 클로징 멘트에서 앵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말씀하신 바로 그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로 추경호 의원이 결정된 데 대해서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을 후보로 내세운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묻고 싶다라고 네. 질문을 했어요. 요 말을 했다고 해서 국민의힘이 사과 안 하면 MBC 취재 전체를 거부하겠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 답변한 것도 아니고 질문만 했는데도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건 사실 MBC 도와주는 거죠. 그렇긴 하죠. 네, 굳이 MBC 취재 편의점이 할 이유는 없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걸 취재 편의점을 상대로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MBC가 해줘야 그러니까요. 되는데. 좀 아쉽네. 예. 저희 뉴스타파 상대로도 취재 거부 이런 거 한마디 해주시면 좋은데. 그러니까요. 예.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그 한상진 기자의 이제 주옥 같은 말씀을 들으면서 저 역시도 사실 제가 이제 그 추경호 의원이 저를 고소했잖아요. 네. 그 비상계엄 때 네. 물론 이제 경찰에서 다 무혐의 종결 처분됐긴 했습니다만 우리는 분명히 글을 봤거든요. 국회에서 빠져나가는 걸. 그런데 아니라고 해서 이런 주장을 했는데 결국 본인 사건과 관계해서 불리한 자료들을 다 없애는 차원에서의 활동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고 물론 이번 선거에서 앞서 말씀하신 대로 서울, 부산, 대구 중에 가장 민주당 후보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 어디냐라고 하면 그것은 대구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저는 동감합니다. 추경호 의원의 당선 가능성은 결단코 높지 않다라고 보지만 후보로 이런 분을 내세우는 것은 공당이 본연의 역할을 완전히
잃어버렸다라는 지적을 안 할 수는 없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습니다. 자,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두 분 오늘 어떠셨어요? 저는 매우 재밌었습니다. 아니 저는 한상진 사실은 기자 재밌네.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네. 저는 그냥 사건 취재하는 기자고 제가 이제 왜 정치권 정치부도 오래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 취재를 하긴 했었는데 네. 정치인들의 비리 이런 것만 취재했지 뭐 선거 이런 게 있으면 누가 뭐 죄진 거 없나 이제 이런 것만 찾아다녔지 뭐 주로 검증. 그러니까 검증하다가 압수수색. 뭐 이렇게. 정치에 대해서 이런 뭐 얘기를 한 적은 없는데 사실은 이게 재밌네요. 네. 아니 그리고 저도 이제 사람이니까 네. 평소 생각하는 것들이 있는데 어디 예. 얘기할 기회가 없었는데 어쨌든 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네. 예, 너무 감사합니다. 네. 뉴스 편의점에 대해서 네. 취재 편의점 너무 감사합니다. 네. 방금 전에 저희가 마무리를 하려고 그랬더니 10시 41분에 국제신문발로 하정우 수석 이번 주에 부산에 내려갈 예정이다. 대통령이 흔쾌히 보내주셨다라는 입장이 나왔습니다. 뭐 이런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어서 전해드린다는 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는 여기서 헤어지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